네, 반갑습니다. 조민다 종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월요일장 시장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3%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이 상승하는 느낌이었고,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상승하지 못한 거를 오늘 코스피 따라서 조금 코스닥이 캐맞추기 하는 느낌이 들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좋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오늘 그 DS 단석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DS 단석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래서 무상증자가 처음이신 분들, 그리고 내가 DS 단석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무상증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분명히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될 정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S 한석 같은 경우는 공시를 보시면 네이버 이거 좋습니다. 종토방 쓸데없이 가갖고 안티찬티 하지 마시고 뉴스 공시란에 주요 뉴스하고 공시를 이렇게 띄워주기 때문에 공시 공시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거기는 조금 불편하고 여기가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11월 11일 날 무상증자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시를 보시면.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 11월 26일, 신주 상장 예정일이 12월 24일, 나머지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 11월 26일이라고 하면은 내일이죠. 그러면 내가 내일까지 주식을 사면은 이 무상증자 신주를 준다는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신주 배정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2일까지 매수를 하셔야지 신주, 무상증자 신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1월 26일이 내일이니까 이틀 전이면 하루, 이틀, 일요일이네? 일요일은 주식 안 되는데 주말에 끼었다고 하면은 주말을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금요일 종가까지 매수하신 분들은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나 내일 매수하신 분들은 무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DS 단석뿐만 아니라 무상증자 하는 모든 종목은 이 신주 배정 기준일에 이틀 전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대한민국 증시 시스템 전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있어요. 12월 24일 날 무상증자 배정을 받은 종목 주식이 내 증권사 계좌로 들어옵니다. 따로 증권사에 전화해가지고 신청할 필요도 없고 서류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틀 전에 마이너스 2일에 팔 수가 있어요. 그거를 권리공매도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HTS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내가 조금 중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그냥 뭐 보유하고 계시겠지만 단기 시세 차익 얻으실 분들은 신규 상장 예정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틀 전에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HTS로 넘어가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DS 단석 차트를 보시면 권리락 돼 있고 마이너스 66.65% 찍혀 있죠. 금요일날 종가가 아마 12만 얼마 주가에서 3분의 1로 쪼개지니까 마이너스 66.65%가 떴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0.0 뭐 몇 프로가 남죠. 그거는 현금으로 돼가지고 계좌에 들어오니까 짤짤이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1대2라고 하면은 내가 주식을 한 주 들고 있으면 두 주를 주는 겁니다. 그럼 총 3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 액면가는 3분의 1 토막이 나는 게 맞습니다. 무상증자 한다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만큼 회사가 돈을 써가지고 그냥 주식을 나한테 뿌려주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단순히 액분하고 비슷한데 그 상장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주가를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12만원짜리 앞전에 12만원 주가에 한 주를 들고 있었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그 1대2라고 하면은 한 주 12만원짜리 한 주 금액에 대해서 내가 두 주를 더 줄게. 그래서 24만원을 더 줄게 이게 아니고 그냥 쪼개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 한 주에 대해서 두 주를 더 주기 때문에 액면가 자체도 따라와가지고 3, 40이 4만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만원짜리 한 주를 두고 계셨으면은 4만원짜리를 세 주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토탈 금액 똑같죠?
12만 원 한 주나 4만 원 세 주나 4, 3, 12, 12만 원 내 자산에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요. 근데 시스템상 권리락이 걸리고 신주 상장일까지의 기간이 남기 때문에 이 액면가를 쪼개놓거든요, 미리. 근데 그 사이에 세력들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세력들이 장난을 치고 보통 1대2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면은 권리락 당일에는 상한가가 보통 나와요. 보통 하루 정도는 상한가가 나오고, 그리고 이 종목의 조금 성장성이라든지 이 종목에서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신주 상장 예정일이 12월 24일이죠. 그러면은 지금 11월 한 달가량,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은 건데, 이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나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총 매수한 주식의 3분의 1만 매매를 하는 겁니다. 네. 3분의 2는 반대로 말해서 안 좋게 말하면 3분의 2 주식은 그냥 강제로 묶이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주식은 무상증자가 들어감으로써 무중 주식으로 입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3분의 2는 강제로 그냥 묶이는 거고, 3분의 1에 내가 투자한 이 종목의 3분의 1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금요일날 종가에 사신 분들 오늘 상한가에 팔았다고 하면 30% 수익일까요? 아니죠. 이 종목 1대2 무중을 받고 내가 3분의 1 주식수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0% 수익, 30% 상한가에 팔았다 하더라도 요거를 3으로 나누면은 10% 수익을 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3분의 2 주식은, 내 투자 금액의 3분의 2는 강제로 묶여 있고 3분의 1만 거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 이거 어떻게 되느냐? 무상증자 받는 게 이득이냐 손해냐, 거기에 대해서는 한 달 뒤 신주 상장을 할 때 주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S 단석 같은 경우가 지금 3분의 1만 내가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고가에 잘 팔았어요. 한 8만 원에 예를 들어서 30%니까 여기서 30%더 가면 15만 원. 약 8만 원이 60% 수익이라고 볼게요. 8만 원에 팔고 나왔어. 8만 원에 팔고 나왔으면 일단 나는 20% 수익을 챙긴 거고, 8만 원대 주가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내가 무중입고 주식까지 해가지고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주가가 세력이 8만 원까지 해먹고 쭉쭉쭉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갔다고 볼게요. 2만 원에 갔다고 보면은 예를 드는 겁니다. 단수주주 여러분들. 그러면은 내가 이 금액 기준으로, 이 종가 기준으로 약 47% 정도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계산이 어렵네. 47%, 25%, 25% 정도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 가지고 나누기 3, 60%, 60%니까 25%, 약 30% 가까이 정도 손실을 보는 거네요. 40% 가까이 손실이 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지금 저도 계산하면서 되게 복잡하긴 한데, 그 무상증자를 단순히 이득이냐 손실이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주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상증자 입고됐을 때 이제 이 액면가 자체가 워낙에는 높았던 종목이고, 이렇게 무중을 함으로써 주식이 쪼개지기도 하지만 액면가가 낮춰줌으로써 인해 가지고 좀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고 조금 유동성도 확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은 무상증자 자체가 호재가 될 수는 없다. 왜? 권리락 사이에 기준일이 있고 그 사이에 세력들이 주가를 어디에 형성하느냐, 어디에 위치시키냐에 따라서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 손실이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가지고 내가 평단이 낮고 이 DS 단석이라는 회사의 성장성을 높게 보시는 분들,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DS 단석을 갖고 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무중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권리락 사이에 주가가 요동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무상증자 이 권리락 착시 효과 때문에 무중하면은 상한가 나오던데 내가 단타로 한번 이 종목 먹어볼까 하신 분들은 솔직히 조금 불투명하다. 주가 형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냐면은 신주 상장 배정, 신주 상장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한무대기 상장되어 있던 종목의 곱하기 2의 주식수가 한 번에 입고돼 가지고 한 번에 매도 출회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오버헤이 이슈하고 동일하게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들도 미리 알고 조금 그 주가 형성 그리고 이 시장에서 미리 아는 투자자들, 주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미리 팔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DS 단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부터 조금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조금 지켜봐도 좋을 종목이다. 근데 무중 같은 경우는 이 신주 상장이라는 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조금 피하기 힘들 것이다. 근데 이 DS 단석 형님들, 세력 형님들께서 내가 한 주도 뺏기지 않겠다. 이 단기적으로 조금 쏟아지는 무중 물량 이 틈을 활용해 가지고 단기에 매도하고 도망가는 개미들 물량까지 내가 다 받아내겠다 하면은 조금 다 제한적인 조정 이후로 또 큰 상승 이뤄낼 수 있을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신주 배정 기준일 -2일에 매수를 해야 된다. 신주가 언제 들어옵니까? 신주 상장 예정일 12월 24일 날 들어오지만은 이틀 전에 매도할 수 있다.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이틀 전에 매도하는 방법은 권리공매도 설명드린 것처럼 권리공매도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키움증권 HTS 기준으로 0306 요거 들어가시면 권리 입고 예정 주식 매도 주문이란 창이 있어요. 그러면은 12월 24일이면은 보자. 이게 성탄절이고 12월 20일 날 여기 이 화면 들어가시면은 DS 단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증 입고되는 수량이 찍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바로 매도 주문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전 매도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신주 상장일 날 주가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권리공매도라는 이 방식이 좀 시장에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틀 전부터 조금 선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식도 있다. 이틀 전에 굳이 신주 상장일까지 단기적으로는 시세 차익 원하시는 분들은 신주 상장일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이틀 전에 미리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력한테 달렸습니다. 이 종목의 모멘텀은 당연히 있지만 무상증자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무상증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신주 상장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식이 쪼개지고 신주가 입고가 되고 이런 이벤트들이 단기적인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등락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세력 형님들이 얼마나 잡아주고 가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 마음 편하게 지켜볼 수도 아니면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의 폭을 견뎌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어떤 종목의 무상증자를 참여한다고 하시더라도 뭐 무리가 없으실 거니까 아무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상 주미다 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